x랑 y에 대해서 하나씩 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중점이라는 건 결국엔 뭐냐? 예를 들어 x1, y1이라는 점과 x2, y2라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중점은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가 중점이 되겠죠. 지금 x1이라는 값이 얼마인지, x2라는 값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지만 그걸 구하지 않고 그냥 x1 더하기 x2라는 값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y1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x1 더하기 1, y2라는 값이 마이너스 x2 더하기 1이기 때문에 y1 더하기 y2의 값은 마이너스 x1 더하기 x2 더하기 2, 즉 1 더하기 2 해서 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이라는 좌표 구할 수 있겠네요. 굳이 그 값을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근과 계수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값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번은 여기까지 하고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y는 kx와 두 교점을 AB라고 할 때 AB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AB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최대가 될 때는 결국에는 이 현이 최대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름이라는 얘기죠. 그럼 지름이라는 거의 특징은 뭡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됩니다. 그 다음 최소가 되는 값은 그러면 뭘까요? 직선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면, 그리고 두 번째, 그 정점이 원 내부에 있건 외부에 있건 상관없이 일단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면 원의 중심에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과 수직일 때 항상 최소가 됩니다. 정점이라는 거는 지금 문제에서는 이 정점은 원의 내부에 있을 때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원의 중심을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9이다 라고 나올 거고요.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즉 저 y는 kx라는 값이 1,2라는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최대가 됩니다. 따라서 k의 값이 2일 때 현의 길이가 최대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중심에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 정점을 지나는 직선과 수직일 때, 지금 정점이라는 게 0,0을 지나는 직선이 될 거고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0,0을 지나는 직선은 방금 전 옆에서 봤다시피 k가 2일 때, 그때 최대가 되는 거 설명했을 거예요. 그와 반대로 그 직선과 서로 수직일 때, 즉 k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 값이 최소가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1번 볼게요. 원 위의 점 P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일단 첫 번째, 원의 중심좌표부터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원의 중심좌표는 x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4라는 식이 나오고요. 0,2 반지름은 2가 나옵니다. 지금 이 직선이 원 위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뭘 구하냐면 중심으로부터 D를 구해야 됩니다. D라는 건 항상 중심부터 중심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거리. 그럼 지금에서 얘기하는 이 D라는 거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거리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분의 절대값 0 더하기 8 더하기 7 5분의 15니까 3 나오고요. 원의 중심이 반지름보다 어때요? 중심거리가 반지름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모양은 다시 그릴게요.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은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럼 이때 pH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원밖에 있는 직선이니까 원밖에 있는 직선으로부터의 거리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죠? 최대값은 반지름에서 중심거리를 더한 값이고 최소값은 중심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값이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러니까 결국엔 최종적으로 구해주시면 최대값은 얼마? 5, 최소값은 얼마? 1. 이런 값 구할 수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점 A와 원의 위의 점 P를 이은 선분의 이는 중점을 Q라고 할 때 Q에서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그럼 결국엔 Q의 자취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떠한 점 P라고 하는 점을 X, Y라고 한다면 Q점의 좌표는 뭐예요? 2분의 X 플러스 2, 2분의 Y 더하기 1이고요. 자, 일단 원의 방정식을 정리해 주시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4라는 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식과 관련해서 이 Q점에 대한 자취를 구하기 위해서 변형을 해줘야 돼요. 변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Q의 좌표를
x-y-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상태에서 x 대신에 뭘 대입하고 2x--2 y 대신에 2y--1을 대입합니다. 그대로 대입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2x--2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2y--1 플러스 1의 제곱이 4이다. 정리하시면 4x-의 제곱 4y-의 제곱이 4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즉, 이 다시를 없애주면 q의 자취는요. 뭐가 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의 방정식을 따라서 그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원의 중심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1인 이 원에서 직선 3x-4y 플러스 4y 마이너스 15는 0이라는 직선까지의 중심거리 얼마죠?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5 3이죠. 그래서 최대값은 어떻게 구한다? 중심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준 4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Q라는 중점 자체가 특정한 점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도형과의 중점은 항상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낸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도형의 식을 구하고 그 도형에 대하여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12번은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때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두 가지 방법으로 같이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였죠?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라고 했고 반지름이 루트 10이라고 하는 이 직선 위의 점을 마이너스 3,4라고 했을 때 중심을 잠깐 0,0으로 놓게 되면 이 마이너스 3,4라는 점은 어떻게 바뀌죠?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으로 바뀌게 돼요. 그럼 결국엔 이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라는 이 원에서 원 위의 점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그 위의 점의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10이라는 어떤 공식을 이용하죠? x1x 더하기 y1y는 10이다, r제곱이다 라는 식을 이용해서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얼마? 마이너스 2,1만큼 평행 이동하면 마이너스 2,1만큼 평행 이동한 식은 x 플러스 2 더하기 3 곱하기 y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15라는 식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x축과 y축,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땐 뭘 어떻게 구해요? x절편, y절편 구해주죠. 삼각형 나옵니다. 삼각형.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항상 삼각형 나와요. 그래서 x절편이 마이너스 15, y절편이 5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5를 해준 2분의 75가 나오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최대한 간단하게 공식을 외우지 않고 다시 그냥 원점으로 돌려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해주고 그리고 평행이동을 하는 평행이동을 2번 해주는 식이 될 거고요. 이거 말고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시게 되면 어떤 걸 이용하게 될 거냐면 무슨 공식을 이용할 거냐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이라는 식에서 이 원 위에 있는 x1, y1의 접선을 원 위의 점 x1, y1에서 접선을 그은다면 접선의 식은 x1-a, x-a, y1-b, y-b가 r제곱이라는 그 식을 그대로 대입하게 될 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 더하기 4 마이너스 1 곱하기 y 마이너스 1이 10이다 라는 식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식이 똑같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15라는 식이 나와요. 자, 처음에 주어진 식과 나중에 구하는 식 자체가 공식은 순서는 다르게 썼지만 방법은 다르게 했지만 같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엔 최종적으로 구해줄 수 있는 답은 같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시거나 이 방법을 이용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공식을 외우는 게 싫다면 단계를 복잡하게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 만약에 공식을 외울 수 있다면 공식에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일단 원밖에 한 점이에요. 원밖에 한 점을 지나는 것 또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원점을 지나는 0,0을 지나는 직선의 식은 어떻게 나오죠? y는 기울기를 모르니까 mx라고 나오겠죠. 그럼 그 mx라는 식, 이 직선과 원의 중심인 이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 일단 mx-y는 0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 직선과 마이너스 3,1이라는 원의 중심까지의 중심거리가 얼마가 나오면 반지름이 되면 접선이 만들어진다 라는 식을 이용해서 중심까지의 거리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 이라는 값이 1이다 라고 놓고 식을 풀면 됩니다. 정리해주면 9m제곱 플러스 6m 더하기 1이라는 값이 m제곱 더하기 1이에요. 양변을 제곱해준 거고요. 그렇게 제곱해서 정리해주면 8m제곱 플러스 6m이 0이 나와서 m값은 0 또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주신다면 어떤 식이 나와요? y는 m에다가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0이라는 식. 아니면 또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이렇게 나오는 거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말고 두 번째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식을 정리했을 때에 원의 원점 0,0이라는 점을 지난다 라고 식을 세우시면 3x1 더하기 9 더하기 0 대입하시면 더하기가 아니네요. 마이너스 y1 플러스 1이 나오고요. 3x1 마이너스 y1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9라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원 위에 한 점이기 때문에 뭐가 성립하냐면 x1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1의 제곱은 1이다 라는 식이 성립합니다.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자, 정리해보죠. y 대신에 3x1, y1 대신에 플러스 9를 그대로 대입할 거예요. 식은 조금 복잡해질 겁니다. 그대로 정리해볼게요. 자, x1의 제곱 더하기 6x1 플러스 9에다가 9x1의 제곱 더하기 83, 24, 48x1 더하기 64 라는 값이 1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식이 좀 복잡해지네요. 맞나요? 원위의 한 점 맞는지 한번 다시 확인할게요. 한번 확인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원점을 지나고 원점에 대한 식이 만들어졌고 그 식을 이용해서 풀어준 값이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플러스 8의 제곱이니까 8, 8에 64 84 네, 맞는 것 같아요. 좀 복잡하긴 한데 10x1의 제곱 더하기 54x1 더하기 70인가요? 즉 5x1 더하기 27x1 더하기 36이 0이 나올 거고요.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나요? 얼마를 해주면 되죠? 49 아니고요.
66 아니고요. 3 곱하기 12. 3 곱하기 10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x1의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5분의 10이 나오게 될 거고, 그에 대한 좌표는 얼마 나와요? 그에 대한 좌표는 마이너스 3,0이라는 점 또는 마이너스 5분의 12, 마이너스 36, 45, 5분의 9 나오나요? 이렇게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값을 다시 어디에다가? 처음 식에다가 대입해주게 되면 접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x1, x1과 y1에 대한 값을 구한 거예요.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y1 플러스 y1이 아니네요. 마이너스 y1 y 플러스 1이 1이라서 y는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좀 많이 더럽네요. 5분의 3 곱하기 x 플러스 3 더하기 5분의 4 곱하기 y 마이너스 1이 1이다. 3x 더하기 9 더하기 4y 마이너스 4가 5니까 정리하시면 3x 플러스 4y는 0이라는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식은 요 식과 똑같고 이 식은 여기 있는 식과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기울기를 임의의 기울기로 놓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구하게 되면 무조건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하나가 나올 때는 어떤 값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했죠? 원에서 x축과 수직인 다시 그릴게요. 원과 x축과 수직인 이 점은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따로 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원 위에 한 점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무조건 두 개가 나와요. 하지만 지금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원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 원점이 원의 중심이 아니라 중심이 이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식을 세우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동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 부분을 잡고 요게 m 값이 하나만 나오는 걸로 자꾸 한 개만 나오는 걸로 이 부분이 자꾸 헷갈린다 라고 하면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복잡한 방법이더라도 정확하게 구해주시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법, 괜찮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A, 0에서 근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이다. 이거는 그림이 조금 필요할 텐데 식을 정리해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라는 식이 돼서요. 어떤 식이 나오냐면 원의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1인 즉 x축에 접하는 원이 생겨요. 그림을 그려보신다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x축, y축을 그렸을 때 0,1이라는 이 중심을 지나는 옮길게요. 요렇게 생긴 원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원 a, 0이라는 것 또한 x축 위의 점이 되겠죠. x축 위의 점에서부터 접선을 그었을 때 첫 번째 접선, 두 번째 접선 다시 두 번째 접선 모양이 조금 안 맞는데 이 직선과 요 직선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각을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절반을 지났습니다. 자, a, 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거 기울기가 얼마예요? 45도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나와요. 그걸 이용해서 바로 구하실 수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요 점 a, 0을 지나서 x를 정리시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을 지시면 0,1 사이에 뭔가 x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1 마이너스 a라는 1이라는 맞아. 그 중에서 양수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나온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푼 거냐면 정확하게 그림을 이용해서 각도를 이용한 기울기를 먼저 구해준 거예요. 그림을 해석할 수 있다면 이런 게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방법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y는 m 곱하기 x-a라고 했을 때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am 값이 0이라면 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원의 중심인 0,1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am 요 값이 1이 나올 수 있는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2am 플러스 1이라는 값이 m제곱 더하기 1이다. 정리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1 m제곱 마이너스 2am 값이 0이 나올 거고 m 값은 0 아니면 얼마 나오죠?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2a라고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 값이 이제 얼마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라고 해서 2a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이다. 정리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고 a의 값은 1 뿔마 루트 2.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의 값은 1 플러스 루트 2다. 라는 식으로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아까랑 똑같이 어떤 걸 이용한 건지를 좀 확인하시면 돼요. 이거는 전후 관계의 차이예요.
지금 먼저 a,0이라는 이 직선, a,0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먼저 기울기를 m이라는 임의의 기울기로 놓고 그 기울기를 이용해서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놓고 식을 세운 거고요. 45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값을 그림을 이용해서 기울기 -1이었지? 라고 해서 구해주시는 그게 방법이 될 거고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림을 통해서 먼저 이해를 하신 후에 그럼 기울기가 애초에 -1이니까 요런 식이 나오겠구나.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놓으셔도 되고요. 어떤 방법을 이용하셔도 상관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그림을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점 3,1에서 원밖에, 자, 전에 그은 원밖에 한 점이겠죠? 자, 일단 한번 그어볼게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4라는 식 나오고요. 원의 중심은 -2, -1, 반지름은 2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림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접선의 길이는 항상 어떤 식으로 구하죠? 그림을 그려서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즉,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다시 그릴게요. 다시 그릴게요.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부터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었을 때 이 거리, 그리고 이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서로 어때요? PA와 PB가 있다고 한다면 이 길이는 같죠? 하나만 구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접선을 직접적으로 구하셔도 물론 가능은 합니다만 그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점 3,1까지의 뭘 구하고 거리를 구하고, 거리가 얼마예요? 거리가 25, 29, 루트 29네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였죠? 2였어요.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 값은 29 빼기 4를 해준 5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항상 그림을 활용하실 줄 알아야 돼요. 길이를 물어볼 때는 좌표가 나와 있는 걸 이용해서 다시 뭘로 바꾸셔야 된다? 길이로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길이는 길이로 풀어야 됩니다. 길이를 가지고 좌표를 구한다거나 식을 구한다거나 하면 오히려 복잡해져요. 마찬가지로 17번도 한번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 5의 내부에 한 점 P가 있는데요. 내부에 한 점이 있대요. 점 P를 지나고 직선 OP에 수직인 직선이 원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 하고 AB에서 두 접선의 교점을 Q라 한답니다. OP의 길이가 5래요. 5.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라고 했고요. 여기에 반지름이 아니죠. 반지름은 여기.
그림을 조금만 키워볼게요. 요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어요.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선분 PQ의 길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여기도 직각이잖아. 직각이고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뭘 이용하게 되냐면 소공식 활용하시면 돼요. 단순하죠? 지금 직각이고 직각삼각형과 직각삼각형 여기도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뭐예요? 5a의 제곱은 5p 곱하기 5q 즉 100이라는 값이 5 곱하기 얼마? 5q 그래서 5q의 길이는 20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PQ의 길이는 얼마? 15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공식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아요. 2학년 2학기에서 나오는 도형과 관련된 그런 이제 공식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규칙들 중에서 그 고등학교 과정에 넘어가서도 배우는 그런 공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기억해서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저 이거 모르는데요 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이 AP의 길이를 구해요. AP의 길이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사실 닮음으로 푸는 게 이제 그 소공식이긴 하죠. 그 다음에 뭐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구하고 그 다음 아마 막혀서 별표를 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식은 언제든지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간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좌표 표면 위에 원과 원밖의 점이 있는데요. A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한다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원 그리고 원 밖에 있는 한 점에 대해서 접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아이, 자꾸 이렇게 휘어요. 접선. 자, 그럼 이 점을 지나는데 수직이래요. 수직인가요? 수직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수직을 먼저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동을 하게 되면. 그죠? 수직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선까지 보조선을 연결하게 되면 얘는 항상 수직이다 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뭘 그리는 거죠? 여기도 수직이에요. 길이가 서로 같고요. 수직이고요. 그럼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요. 자, 여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확인하냐면 원의 중심과 원 밖에 있는 한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어요? 거리를 구할 수 있죠. 거리가 얼마입니까?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라서 얼마? 2루트 5가 나오죠. 자, 여기가 2루트 5예요. 요만큼의 길이가 2루트 5인데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2루트 5라면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반지름은 얼마 나와요? 루트 10 나오죠. 그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1대 1대 루트 2. 45도, 45도, 90도. 그걸 그대로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이는 길이로 보세요. 네, 반지름의 길이, 항상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길이는 길이로 보십시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럼 19번 넘어가겠습니다. 원과 x축과의 교점을 AB라 할 때 OA, OB의 값을 구하여라. 지금 같은 문제는 그럼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무조건 표준형으로 고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라는 식이 나오고요. 원의 중심의 좌표는 2,1, 반지름은 2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보신다면 자꾸 타원을 그려요. 2,1 여기 점의 좌표가 2,1이고요. 반지름이 4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의 거리가 1인 반지름의 길이는 2인 이러한 모양의 직선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심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지를 먼저 한번 봅시다. 요 점의 좌표는 일단 0 얼마예요? 2,0이죠. 2,0인데요. 현에 대해서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는 항상 길이를 2등분한다 라고 하는 그 공식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요 한 변의 길이만 구하시면 돼요. 요 한 변의 길이는 얼마? 루트 3이죠. 그렇다면 지금 요 점의 좌표를 각각 구해보신다면 A점의 좌표는 뭐예요? 2 마이너스 루트 3,0이 되고요. B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2 더하기 루트 3,0이 돼요. 지금 나는 어떤 식으로 구한 겁니까? 또 그림을 이용했네요. 근데 지금 이용한 성질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현까지의 길이, 즉 현에서 수직 이등분 한다. 네, 다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라는 공식, 또는 원에서부터 현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이 선분은 현을 이등분한다 라는 그 공식을 그대로 이용한 거고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현까지, 즉 x축까지의 보조선을 연결해서 그 중점의 좌표를 먼저 구하고 그 중점에서부터 다른 교점들 사이의 거리가 루트 3인 걸 구해서 좌표를 구한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림을 이용했네요. 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안에 두 점과 원 위에 한 점이 만드는 삼각형의 넓이가 1이 되는 점의 개수. 지금 이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넓이가 1해지는 페이 개수를 구할 건데, 지금 얘는 뭘 구해야 되냐면 이 선분, 요 선분의 식이 뭐예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죠.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꿔주시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요 선분의 길이는 얼마죠? 길이는 루트 2예요. 그럼 삼각형이 만들려면, 삼각형의 넓이가 1이 되려면 뭐가 돼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에다가 높이를 곱했을 때 1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엔 h라는 높이가 루트 2가 되는구나. 즉, 이 직선과 어떠한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가 되는구나. 이 루트 2가 될 수 있는 직선을 찾으면 되겠죠. 직선을 찾아서 그 직선과의 교점을 구하셔도 괜찮고요. 그러면 P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해볼게요. 그럼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거리는 루트 2분의 절대값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값이 루트 2가 되는 값을 찾을 겁니다. 정리하시면 식 어떻게 돼요? 절대값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2가 되는, 즉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과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이 두 식에 대해서 두 직선을 그려보시면 그 직선과의 교점이 어딘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직선은 교점이 존재할까요? 3,3이라는 대략적인 이 점을 지나는 반지름의 길이가 2였어요. 근데 원점부터 거리가, 여기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는 3루트 2가 나오나요? 거리가 얼마죠? 루트 2분의 3. 2분의 3 루트 2. 2분의 3 루트 2라는 값은 2분의 3 루트 2라는 값이 2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그러니까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 두 번째, 이 직선. 두 번째 직선은 어디야? 요렇게 지나는 직선이 그려질 거예요. 요렇게 지나는 직선에 대한 교점. 몇 개? 2개. 그럼 결국엔 이 삼각형과 또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개수는 몇 개? 2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는 또 어떤 식으로 구한 겁니까? 지금 전에서 배웠던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까지 여기서 이용을 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원의 방정식에서 이용한 게 없죠. 단순하게 요걸 이용했죠. 왜?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고, 두 번째 이 선분의 길이를 구했고요. 그래서 높이가 루트 2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이 선분과 거리가 루트 2가 되는, 거리가 루트 2가 되는 그 직선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구한 거고요. 그 직선 두 개 중에서 이 원과 교점이 생기는 게 몇 개가 생기는지를 체크했습니다. 원의 방정식을 하나도 이용하지 않았네요. 원 문제로 안 풀어도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원위의 임의의 점 P와 점에 대하여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여라. 이 문제 또한
이 문제 또한 어떻게 푸는 거냐면 두 선분 A, B에 대한 식을 먼저 구하시고요. 두 번째, 이 선분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구한 다음에 그 거리에 반지름이 더한 값 또는 반지름을 뺀 값, 얘네들을 각각 높이로 했을 때에 삼각형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이용할 겁니다. 일단 먼저 선분 AB의 거리부터 순서대로 구해볼게요.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4루트2예요. 두 번째, 선분 AB에 대한 식은 뭡니까? 식은 3 빼기 0분의 0 빼기 4. y는 x-4라는 식이 나오네요. 즉, 직선으로 바꿔주시면 x-y-4는 0이라는 식이 나올 거야. 세 번째,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3,1이고요. 다음 반지름이 1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직선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얼마야? 루트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8이네요. 4루트 2예요. 아하. 자, 그러면 넓이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해? 일단 삼각형 PAB의 넓이부터 어떻게 구하는지 확인해 보신다면 2분의 1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높이가 될 거고요. 높이는 뭐라고요?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최소값은 각각 구해서 계산해 줄 수 있겠죠. 답이 그렇게까지 이쁘진 않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거리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거리가 4루트 2라고 했으니까 4루트 2에서부터 반지름을 더한 값. 최소값은 2분의 1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4루트 2에서 반지름만큼 뺀 값. 이렇게 각각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계산은 안 할게요.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2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태풍의 중심이 직선 2x 플러스 10을 따라서 2x 플러스 100을 따라서 시속 40km의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고 태풍의 중심에서부터 500km 이내의 지역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한다. 만약에 어떤 원이 원을 지나는 거예요. 원이 되는 거예요. 태풍이 이렇게 있을 때 태풍의 중심에서부터 500km 이내에 있는 이 전체 범위가 태풍의 영향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풍의 중심이 태풍이 직선으로 이동한대요. 이동하는 직선에서부터 400km 떨어진 지역이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있게 되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자, 문제를 제가 그림을 직접 움직이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건 미리 그려놓은 그림이니까 조금 이따가 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려볼게요. 어떤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 위를 직선에서부터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진? 좀 편하게 이렇게 네.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진? 400km 떨어진 어떤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원의 크기가 얼마짜리인? 500짜리
500짜리인 얘가 어디서부터 지나가냐면 이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와요. 쭉 오다 보면 자, 이 순간 요 순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 태풍이 지나가는 이 순간 여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는 건데요.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 이건 지울게요. 지금 이 그림이 그렇게 그린 그림이에요. 반지름이 얼마짜리? 반지름이 500짜리인 이 원에서 지금 요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나누기 40이라는 값으로 시속으로 나눠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되겠죠. 그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거리를 구해서 속력으로 나누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답이 바로 나와요. 요 길이가 얼마니까? 300이죠? 그럼 이 전체 길이는 얼마예요? 600이죠. 그죠? 600km가 될 거고요. 600km를 시속 40km로 나누어 주신다면 얼마 나와요? 15시간 나오게 되겠네요. 지금 이 식 y는 2x 플러스 100이라는 식 자체를 안 썼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저 식 자체가 페이크 식이고요. 그게 없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상 길이를 물어본 문제였어요. 활용 문제에서 난이도가 좀 올라가서 그렇지 이건 길이를 물어본 문제고요. 그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서 길이로 풀어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말했던 대로 길이로 풀면 좀 간단하게 풀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좀 이해가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원과 직선과에 대한 스텝 2 문제 마무리하고요. 동영상 나누어서 다음 동영상 이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